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공정 울산 청년포럼 발대식 진행을 맡은 MC 조은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윤공정 울산 청년포럼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행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울산 청년포럼 행사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를 왜 하는가, 우리는 왜 이곳에 모였는가에 대한 의미를 함축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걸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안관과 시련이 더더욱 자신이 있고 매력과 용기가 있는 한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실내로 이르겠습니다. 회의장을 통과가 계속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격렬한 협상 과정에서 남조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 남조선 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과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들이 몇몇 묻혀 있는데 이 묘를 옮겨야 한다는 행사가 오늘도 열렸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자회견 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이 워낙 많아서 오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왜 이곳에 모였는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오프닝 영상을 통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윤공정 청년 포럼 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윤공정 대전 청년 포럼 발대식을 시작으로 울산에서 두 번째 청년 포럼 발대식을 축하하며 대전 청년의 공정과 상식에 의지와 기원을 담아 울산 청년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 전달은 이승민 윤공정 대전 청년 대표께서 한병현 울산 청년 대표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입장할 때 힘찬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 입장! 네, 이승민 대전 청년 대표가 가지고 온 기가 우리 한병현 울산 청년 대표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가 전달이 됩니다. 더욱더 힘찬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기가 대전을 이어 오늘 울산 그리고 앞으로 전해질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공정과 상식의 물결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윤공정 청년포럼 공동대표인 한남대학교 정진환 교수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진환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윤공정 청년포럼 울산 지역본부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진환 교수님의 힘찬 목소리로 윤공정 청년포럼 울산 지역 발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사랑스러운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진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윤공정 울산 청년포럼 발대식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소중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가변 전 국회부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박맹우 전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흥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조성정 윤공정 포럼 상임 집행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강택구 윤공정 포럼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진항 한남대 교수 겸 윤공정 청년포럼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차우수 사단법인 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회 회장 겸 윤공정 청년포럼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강경복 KMBS-TV 회장 겸 윤공정 울산 청년포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송하영 윤공정 세종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힘찬 박수로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 고우석 밝은사회 영남지구 총재 겸 헌법정신수호단 울산 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함진홍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광섭 밝은사회 총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박용일 헌법정신수호단 청년연대 총괄 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박치영 윤공정 울산청년포럼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지원 윤공정 울산청년포럼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류기자 함월 문예동호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운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울산지역 총동문회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성윤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울산지역 총동문회 사업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연아 윤공정포럼 대의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용호 윤공정 강원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미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과 보고의 순서입니다. 윤공정 울산 청년포럼 발대식이 있기까지의 경과를 우리 차우수 윤공정 청년포럼 공동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경과보고, 다음과 같이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제1차 윤공정 포럼 결성회의를 하였습니다. 동월 20일 제2차 연석회의 시 윤공정 포럼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021년 4월 3일 3차 4차 연석회의 시 윤공정 포럼 정관 회칙 개정 선언문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0일 5차 연석회의 시
윤공정 포럼 발대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7일 6차 연석회의 시 전국 조직을 결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일 윤공정 청년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21년 5월 8일 윤공정 청년 포럼 공동대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제1회 윤공정 청년 포럼 발대식 대전 개최를 합의하였습니다. 21년 5월 22일 윤공정 청년 포럼 발대식 대전 호텔 ICC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윤공정 청년 포럼 발대식을 대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윤공정 조찬 포럼을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당시 김용환 전 가기부 장관님과 신지호 전 국회의원님께서 채널로 참석하셔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윤석열 예비후보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2021년 7월 3일 윤공정 울산 청년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0일 울산 KMBC 윤공정 포럼 주간 방송사로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0일 윤공정 경제포럼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5일 울산 KMBC 강정복 대표 윤공정 포럼 울산 대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윤공정 청년 포럼 울산 지역 발대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윤석열 후보님의 대선 출마 선언 후 최초로 청년 공식 행사가 울산에서 개최되는 점, 또한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 여건의 주역이 된다는 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향후 윤공정 청년 포럼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청년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켜 무너지는 국가의 버팀목이 되도록 청년이 호련히 함께 일어나기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속에는 많은 분들의 뜻과 마음이 모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경과보고에 수고해 주신 우리 차우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공정 포럼 공동대표 겸 울산 청년포럼 대표이신 강경복 대표님께서 개회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먼저 내빈 소개에서 좀 빠진 분을 소개해 드릴까 싶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개회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정태욱 전 국회의원님이시고 대구서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정태욱 의원님 어디 계시는가요? 저 뒤에.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문병원 전 울산 시의원님도 오늘 나오셨는데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그럼 개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울산 청년 포럼은 희망을 잃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 희망찬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수입이 없거나 적어지는데 부동산 가치는 점점 오르고 있고 그로 인해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는 부동산 정책 반영에 대해 이번 포럼을 통해서 발표를 가질까 합니다. 586 세대는 희망을 잃어가고 상식과 정의가 사라지는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게 되었다는 점도 오늘 포럼에서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환상이
생기고 가상화폐 소득이 땀 흘린 대가보다 우선에 있는 세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청년의 세상에서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정함에 대하여 민감한 청년들은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세대이기에 새로운 시대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년들의 시대 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청년 포럼을 울산에서 열게 됐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세상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 청년들은 더 이상 희생상이 될 수 없어 나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경복 대표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자리가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찬 세상이 되는데 큰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강경복 대표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성정 윤공정포럼 상임 집행위원장님께서 환영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고 바쁘신 와중에 윤공정 울산 청년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윤공정 포럼 공동대표 상임 집행위원장 조성정입니다. 울산은 지난 70년대, 60년대 젊은 세대에 기초한 제조 활동에 힘입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일으킨 대표적인 산업 공업 도시입니다. 울산에서의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의 경제 활동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확실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울산 시민은 국가 경제 발전에 지역이 분명합니다. 진심으로 울산 시민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가족과 직장을 위하여 헌신해왔던 중장년층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과 협심하여 경제와 사회, 문화 영역 등에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이 분명합니다. 저희 윤공정 포럼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모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는 만큼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가는 공정상식 1번지를 윤공정 청년 포럼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쳐 들녘에 홍수가 범람한다 해도 힘있는 청년들이 나서면 기름진 옥토로 만들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불공정 홍수도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나서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한 분 한 분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의미 있는 큰 바람을 일으켜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담아 22년 좋은 결과를 보여줍시다. 끝으로 포럼을 위하여 고생하신 우리 강경복 공동대표님과 정진환 공동대표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21년 7월 30일 윤공정 포럼 상임 집행위원장 조성정.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정 윤공정 포럼 상임 집행위원장님께서도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하는 멋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순서를 만나보기 전에 오늘 우리 울산 청년 포럼 대표이신 강경복 대표님께 잠시 마이크를 넘겨 중요한 내용을 좀 전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 행사가 2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연락이 온 게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님께서 2시에 우리 행사 진행과 동시에 입당을 국민의힘에 하셨다는 소식을 전할까 싶어서 이렇게 전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미 소식을 전달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선 캠프 청년 특보 장예찬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국민캠프의 청년특보 장예찬입니다. 대전에 이어 울산에서도 윤공정 청년포럼이 출범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위해 반드시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차우수 대표님, 정진항 대표님을 통해 울산 윤공정 청년포럼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 등을 자주 전해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울산에 직접 찾아가 인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건설적인 청년 정책과 청년 이슈를 이야기하는 시간도 꼭 가지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열심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여주신 울산의 윤공정 청년포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갈 날들을 그리면서 곧 뵙자는 약속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록 영상을 통해 함께 했지만 정말 오늘 이 뜻깊은 행사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 같고요. 곧 뵙자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윤공정 포럼 상임 대표이신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님께서 역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공정 포럼 상임 대표인 윤진식 전 장관입니다. 윤공정 2030 포럼의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아무라기 짝이 없는 이 나라 청년의 미래를 타개하기 위한 마음에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열린 윤공정 2030 포럼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인사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축하와 마음을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아주 소중하고 뜻깊은 축하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님께서 윤공정 청년포럼 울산 지역 발대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윤공정 포럼의 울산 청년 포럼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경복 윤공정 울산 청년 포럼 대표님과 정진항 차우수 청년 포럼 공동 대표님, 오늘 발대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조성정 상임 집행위원장님과 강택구 사무총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과 법치주의 파괴로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청년들께서 기회의 박탈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의 문제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대의야말로 위기의 나라를 구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와 노력의 대가가 공정한 나라,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 곧 정의가 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울산 청년 포럼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산 청년 포럼 파이팅! 네, 화이팅!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하 영상에 대한 화답은요, 10번의 박수보다 한 번의 화이팅으로 함께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 영상으로 전해주신 분들도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더라도 누구보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공정과 상식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 염원을 담은 한병현 울산 청년포럼 대표의 선언문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선언문을 낭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각 안별 마지막 후렴구인 공정해야 합니다를 다 함께 큰 소리로 합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언문 낭독. 하나, 청년의 글자는 글자 그대로 푸른 나이입니다. 청년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로움, 청년들의 도전은 평등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둘, 청년 기본법이 명실상부하게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삶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셋, 국가는 믿음을 가지고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들의 정부 정책은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넷, 어느 정권이든 청년들은 국가와 사회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 공정을 외치고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을 위한 모든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다섯, 정부는 우리 청년들이 절실하고 상식이 있는 사회 요구에 대한 병역, 채용, 사회, 문화, 학력, 스포츠계 등 전반에 대하여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여섯, 우리 청년들은 취업, 주거, 교육의 문제에 있어 공정과 상식의 기회로 모든 청년에게 누구나 정당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그 과정은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일곱, 이제 방황하는 청년이 없는 사회, 청년에게 희망이 넘치는 정부 청년이 행복한 세상,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는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회로 모든 이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울산 청년포럼 청년대표 한병현. 네, 정진아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선언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힘찬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이 청년들과 여기 모인 참석자 모두의 염원이 담긴 이 메시지가 대한민국 전 지역에 펼쳐지기를 기원하고요. 또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변화의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주제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정사회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출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원래 자기 자식들은 다 그렇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아저씨, 아줌마 딸이 강간당했다는 증거 있냐고. 내가 아줌마 말만 믿고 어떻게 알아? 어? 그럼 엄마가 그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뭐 얘기 안 해줬어? 엄마한테 전화해봤어? 아빠한테 전화해봤어? 왜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애 따라가? 그 아저씨가 옷을 먼저 벗고 그 다음에 너 옷을 벗긴 거야? 아니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꼭 물어봐야 돼요.
가수라고는 딸랑 어린이집 근처라는 거하고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뿐이잖아요. 네가 내 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방치했듯이 나도 널 방치할 거야. 네, 여러분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의 영상을 보고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지금 이 사회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대 청년이 바라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고민지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고민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은 공정하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청년 정치, 청년 참여와 같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처럼 청년들에게 부동산 정책 등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청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객관적으로 사회 구조를 들여다보고 청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야 청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와의 청년 정책에 대한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야말로 청년들에 의한 정책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여권에서는 각 대통령 후보들이 앞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계 여행비로 1,000만 원, 군 전역지원금 3,000만 원, 사회초년생 통장 적립 1억 원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을 품고 청년과 함께 청년이 만드는 정책 가운데 청년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치권의 현금성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년 정책이 수립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이 청년을 보는 시각은 다소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라고 하면 보통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정규직 청년 남성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청년을 단순히 다양한 시민의 한 구성으로 보고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대상으로 보기보다 정부는 향후 청년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계층으로 보고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회, 상식이 인정되는 사회, 세대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의 세대 공감, 세대 소통의 시대로 우리 아버지 시대의 개천에서 용났다는 가능한 시대, 우리 청년들도 대학만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대학을 가지 않아도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공정한 사회, 타고난 환경이나 다른 조건들에 의하여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의 불공정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존중해주는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부모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님 세대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취업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집을 가지기엔 어쩌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지 모릅니다. 청년들은 정부가 집값을 좀 더 개선해 주길 바랬지만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부동산, 주식에 관한 관심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속히 취업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을 멋지게 발표해준 고민지 학생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제 발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청년 생각이라는 주제로 헌법정신수호단 청년연대 총괄단장 박용일님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희 발표 주제가 공정과 상식에 대한 청년의 생각인데요. 대한민국 청년들 전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감개무량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공정을 추구하지만 사회와 정치 속에서는 한낱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조국 사태는 하나의 기회였지만 여론이 들끓으면서 공정과 평등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기에 충분한 동력을 얻었지만 정치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공정성 논란은 정치적 공방 속에 검찰 수사로 대체됐고 정부의 대책 역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불공정성 타파 방안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으로 대학 입시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좁혀졌으며 공정성 확립보다 공정성에 대한 관심만 소비됐습니다. 이처럼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을 교육 분야, 그것도 대인 문제에 국한시킨 것을 지금 생각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의 불공정 왜곡일 뿐입니다. 돈 많은 부모, 개인적인 각자의 탁월한 신체 능력은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성공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공정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정부가 키 작은 사람에게도 경기를 볼 수 있을 만한 눈높이의 받침대를 제공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정이며 사회의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완벽한 공정사회는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학생, 청년들의 의지에 따라 실질적 공정사회가 가능하고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은 지금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노력한 만큼 점수를 얻고 그 점수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고 믿고 있으며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성공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타고난 환경이나 다른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우리 청년들은 말하고 있으며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곳곳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에서 대기업 면접을 소재로 하는 개그가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을 앞두고 두 청년이 경쟁을 했습니다.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언변, 자기 자랑.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 친구들이 붙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두 학생 모두가 탈락하고 최종 합격자는 바로 사장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청년들로서는 어쩌면 그래서 오늘도 공시 준비를 하고 학원에 몰려서 공무원 시험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청년은 공무원 시험이 그래도 가장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바라던 이 정부 탄생의 촛불혁명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을지언정 청년들의 소망은 대통령의 공정하고 평등한 실천 의지의 희망을 가지고 정부에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되길 바랬지만 입시,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 사회 전체 공정이 아닌 불공정이 행하여졌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저 우리 청년들은 지금도 단지 공정함 그리고 상식 속에 서로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의 현실과 어제의 비참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비교하는 것은 오늘의 공정한 현실과 내일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우리의 청년, 학생들의 최대 고민은 사랑도 우정도 아닌 취업입니다. 어느 세대나 생애주기 20대일 때 가장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오늘의 우리 청년 20대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세대일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피폐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것은 정작 중요한 2030 우리 청년들의 소통 부재,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사회의 속에서 청년들은 죽어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데 친북 행보, 편향적인 페미니즘, 그러한 현 정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현재 경적을 울리고 있습니다. 기회와 자원이 적으면 경쟁은 당연히 치열해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규직 입사의 기회를 얻기 위해 비정규직이 되어 경쟁을 했으며 비정규직이라도 되기 위해서 인턴이 되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인턴 기회를 얻기 위해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기업의 서포터즈, 대학 기업 기자단,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이력서 한 줄이라도 더 채워 넣으려고 온갖 봉사활동과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취업, 정규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마저 우리 청년들에게는 멀고 먼 기회이며 이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노력은 너무나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력과 나의 노력 사이에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우리 청년들은 기대합니다. 또한 신분, 지위, 출신, 가문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의 취업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우리 청년들은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과 상식에 대한 청년 생각이라는 주제로 우리 헌법정신수호단 청년연대 총괄단장 박용일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전하는 청년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지경환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전 학생회장 및 청년 미래포럼 상임대표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전하는 청년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세대의 희망이 곧 기성세대의 노후 안정과 직결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도 정부에, 국회에 일자리를 만들고 월급을 받게 해달라라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국내외 여건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장을 받은 지 2-3년이 지나도록 소위 백수로 남아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새 돌파구를 찾아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꿈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나 존재했지만 이 정부의 청년 실업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산업 구조 조정과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에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10년 이상 간다고 했을 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리 청년들은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청년들이 세대 구성 요소에서 이빨 빠지듯 빠졌을 때 10년 후에는 당장 손은 누가 키울 것인가 하는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 문제가 근본적으로 대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이 이빨 빠진 세대가 아닌 건강하게 한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은 물론 여야의 대권 후보자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대합니다. 지금은 좌파 우파 여와 야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비공정, 상식과 비상식의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논리에 깃발을 흔들고자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이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정책이 되길 희망합니다. 던졌다 안 되면 많은 그런 보여주기식 정책,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정책, 이제는 실패와 낭비의 사회적 시스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안합니다. 후보님의 캠프와 앞으로의 중앙정부 및 정당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공모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기회와 공정을 토대로 꿈과 희망을 펼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후보자님께서 현 정부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노동시간에 대하여 우리 청년들 또한 비판합니다. 탄력적 시간제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은 돈을 벌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여권에서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120시간 발언에 누리꾼들은 후보자님에게 지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놀면서 돈을 받는 귀족 노동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 52시간이라는 노동시간제에 걸려 더 벌고 싶어도 벌지 못하는 한 달 80만 원의 세대로 전락했습니다. 120시간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돈이라도 벌어보고 싶지 한 달 한 달 버티다 희망 없이 굶어 죽고 싶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노동시간 탄력적 운영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후보자님께서 전국의 우리 청년들은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열린 가슴으로 경청하고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아픔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문제점을 정책으로 반영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2030 청년 고용시장은 극심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대기업 74%는 올해 하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이 없음을 밝혔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대학생 및 청년들의 알바 자리도 대폭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청년들의 고용은 더 불안해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2030 청년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정책, 각 지자체마다 쏟아지는 청년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 청년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20대 여성 자살률은 2017년 11.5명, 2018년 13.2명, 2019년 16.6명으로 44% 증가했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률은 2019년 상반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37명의 2030 청년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회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 지금 여당 정치권이 2030 세대에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우리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는 2022년 3월 9일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있는 공정한 사회, 상식이 있는 정의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전하는 청년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지경환 청년 미래포럼 상임 대표님의 발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3명 청년 대표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울산에서 뜻깊게 펼쳐지고 있는 윤공정 울산 청년 포럼 청년들의 목소리 잘 전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윤공정 청년 포럼 공동 대표이신 정진항 한남대학교 교수님께서 총 정리를 해주실 시간입니다. 이 정리 이전에 간단하게 청년 실업의 터널이라는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다음으로 정진환 교수님의 정리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청년 실업의 터널이라는 동영상 여러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타격은 특히 청년층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4년 만에 2자릿수로 올라갔는데
딱히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정윤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채용 시즌이 돌아왔지만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취업준비생의 하소연이 나옵니다. 간간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막 이전만큼 많이 막 이렇게 뜨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보면 조금이라도 뜨면 이제 전투적으로 다 넣고 약간 이렇게 하는 추세더라고요. 지난달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10.1%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7년 2월 12.3%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한 자릿수를 유지해오다 4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저성장 국면에 되어 있고 경제 체력 그리고 일자리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이 신규 채용 시장 자체가 좀 많이 경색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 매출액 500대 기업에 상반기 채용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채용 의사가 아예 없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약 6조 원 규모의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청년 104만 명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네, 청년 실업의 터널, 청년 실업의 실태, 네, 영상을 통해서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대표님들께서 전해주신 발표 역시나 이 취업을 주로 얘기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한담대학교 정진환 교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진환 교수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울산 청년 포럼 발대식을 보면서 저도 30살, 27살 두 아들을 가진 부모 입장으로서 마음이 참 찹찹하다.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 기성세대보다 어떻게 이 현실을 이렇게 꿰뚫고 있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차우수 회장님이나 또 저나 또 우리 관계된 윤공정 상임대표님이시나 우리 오늘 울산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꼭 우리 후보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한 오늘의 그 현실이 정말로 직시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고 또 여기서 나누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세 분의 이야기를 또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4년 전에 우리가 그 열망한 지금과 똑같은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고 불평등 이러한 걸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1,700만이란 어마어마한 숫자의 촛불 집회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지금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듭니다. 우리 학생만 힘든 게 아니고 자영업자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말할 수 없도록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대통령을 바꾼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한 공정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뽑으려고 우리는 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지금 발표하신
우리 청년들처럼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의 공약입니다. 처음에 우리 위덕대 고민지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그것을 일간지로 보고 우리 여기 계신 저와 나이가 이제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다 알고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공약은 청년들이건 기성세대건 자영업자건 어떠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약이고 그 사람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공약이고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여권에서 맞습니다. 각 대통령 후보들이 청년 대상으로 세계 여행 경비로 1,000만 원씩 연 1,000만 원씩 준다는 그런 공약도 했습니다. 물론 뭐 그게 현실로 안 가능하다 이걸 따지기 전에 그런 공약, 또 군 전역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 사회초년생에게. 또 사회초년생 통장으로 1억 원을 적립해주는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과연 지금의 시점에서 이러한 것을 반갑게 여길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귀 기울이셨을 거라고 보고 또 저희들이 전해드릴 거고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앞으로의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청년 정책은 그렇게 쉽지도 또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 청년들의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기란 또 어려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또 우리 연세대 박홍일 로스쿨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과 상식에 대한 청년의 생각. 이번의 화두는 공정과 불공정,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지 좌냐 우냐 뭐 이런 정치의 이념의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특히 청년들에게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의 선거가 여야 좌우의 편향적인 그러한 편가르기의 선거였다면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로 공정한 사회, 노력한 만큼의 대우를 받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아니어도 어딜 가도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일한 만큼의 능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는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지경환 조선대학생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전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또 들으면서 이 대목에 정말로 마음이 좀 뭉클하고 와닿는 게 뭐냐면은 10년 후에는 당장 누가 속 키울 것이냐. 정말 청년들이 20대, 30대인데 10년 바로 옵니다. 40대, 50대가 됩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기성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빠 엄마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제는 희망이 없고 후보자들도
이제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정말로 많은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열고 50명이 아닌 500명의 학생들과 귀 기울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면은 그것이 정책의 장이 되고 그곳에서 훌륭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들었고 또 청년의 목소리에 맞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청년이 이제 중심입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를 보면서 청년이 중심이다. 앞으로의 선거,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 중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도 이제 청년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세대 교체가 아닌 이제 세대 공감의, 세대 소통을 통한 정치적 이념의 보수, 진보, 우파, 좌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논리가 분명하게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청년들은 공정과 불공정, 상식과 비상식을 논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그렇고 이 울산에서도 공정과 상식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가 정말로 강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것, 정말로 뜻깊게 가슴속에 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 기성세대는 알고 또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3포, 5포 세대가 아닌 청년들의 7포 세대가 넘은 N포 세대라는 것을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취업도, 주택도, 희망, 그나마 청년의 인생관, 또 취미까지 포기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픕니다. 분명한 것은 이 포기만 하는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꼭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불공정, 공정, 비상식이 아닌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또 하나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3.1절이라고 이렇게 은어를 쓰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 3.1절은 우리 3월 1일이 3.1절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자문위원장님이시나 우리 상임 대표님 3.1절이 뭔지 아세요? 3.1절은요, 31세가 되면 절대 취업할 수 없는 나이가 된다는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기 오면서 알았습니다. 또 온라인 폐지죽기라는 게 있대요. 온라인상에. 이게 뭐냐? 온라인상으로 쿠폰을 모으는 청년이래요. 그래, 그게 뭔데? 했더니 청년들이 돈을 못 버니까 쿠폰을 가지고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쿠폰을 모은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은 정말로 공정한 현실과
내일이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과 나의 노력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분명히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코로나로 정말로 힘든 이 상황에서 여야 후보자들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미래의 답이 있고 청년들에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정책이 있다고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디 조금은 어렵지만은 우리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한다면 다음 세대 3월 9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희망차고 밝고 공정하고 우리에게 넉넉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지도자가 분명하게 탄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둘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백이 천이 되고 천이 만이 되고 만이 천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희망과 꿈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윤석열 후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 세 분의 정말로 고귀하고 정말로 좋은 말씀을 평하기보다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뒤를 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이 더 많다는 것 또 한번 생각해 주시고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과 또 저 또 지금 세 분의 이야기를 해주신 청년들일 겁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말로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다시금 알았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는 목소리라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이 바라는 세상, 우리 청년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학생이 이야기한 고민지 학생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취업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다. 이 청년들이 얼마나 소박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꿈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국가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여러분들을 경청해 주시고 이 더운 날씨에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한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바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희망 있는 시대라고 바라보고 그들의 날개를 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기성세대는 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정리에 이어서 강한 당부이자 호소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신 정진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편향된 어떠한 하나의 답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이 희망찬 그런 세상을 이끌어줄 지도자와 그 세상을 함께 만들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중요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공정 청년포럼 울산 발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헌법정신수호단 청년연대 여러분들과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그래서 끝없는 희망이 펼쳐지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